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오늘 박수가 활기찬 거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냥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청춘의 욕망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받들어 부르는 이들과 함께 어려움과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금방 읽어드린 것은 바오로 사도가 집중적으로 교육시킨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실천해야 할 각양의 생활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녀에게 훗날 엄마가 너 곁에 없거든. 디모데후서를 마치 엄마의 말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수시로 당부를 했답니다. 그리스도인에서 매우 현명하고 좋은 지혜를 얻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매우 현명한 유언이라고 생각들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정말 성경을 통해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하느님의 은총이 따르기를 청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이 이해되십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해 안 되지요. 정말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보다 우리 모두도 어른들로부터 세상이 말세라서 아이들이 저 모양 저 꼴이다 라는 핀잔을 듣고 자랐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요즘 젊은이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항상 어른이 볼 때는 이렇게 젊은이들이 좀 이렇게 모자라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저절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일한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괴물이라고 하는 까닭은 뭐겠습니까? 논리와 설득력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죠? 말로 다 통하면 되는데 이 말이 안 통하니까. 모든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특히 청소년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는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사실 어른들을 보면 뭐 별 변화가 없습니다. 꾸준히 보았으면 뭐 이렇게 몇 년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인데 아이들은 쑥쑥쑥 자란다니까, 그죠? 어느새 이렇게 정말 며칠만 안 봐도 훅 자란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런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환경을 통해 사회 학습 과정에서 가치관과 행동, 양식, 생활 습관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많은 변화들 중에는 신체적인 변화와 더불어 정신적, 심리적 변화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런 변화로서 청소년들은 자기 정체성을 찾고 자존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게 청소년 시기에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할 때 비정상적인 행동을 일으키고 비행을 저지를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업 성취와 입시 경쟁의 고통 속에서 학교 생활의 긴장감 해소를 위해서 혹은 호기심에 의해서도 중독성 약물을 사용하는 등의 유혹에 쉽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일탈 행위의 제공자가 다른 누구도 아닌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정말 각성하는 어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비행이라는 하늘을 나는 비행이 아니고 과오를 범하다 의무를 태만하다라는 뜻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보고되고 있는 청소년 비행의 형태를 보면 그 잔혹성이나 재질의 변화가 거의 성인 범죄 수준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모든 청소년의 문제의 뿌리는 어른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중고생이 이렇게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필 경우 그것이 비행입니까? 범죄입니까? 비행. 왜요? 왜 비행이라 하죠?
갑자기 또 물어보면. 연령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연령에 맞지 않는. 근데 연령이 맞지 않아도 요즘 이렇게 빨리 대학생이 됐을 경우 그 대학생이 담배를 핀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연령하고 또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뭐 청소년이니까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청소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위 비행이랍니다. 청소년의 지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 하면 아무런 이렇게 범죄 행위가 아닌데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그 청소년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흡연, 음주, 음란물 접촉, 사소한 싸움, 부모에 대한 반항, 가출 이것을 청소년 지위 비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라기보다는 범죄의 전조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행했을 때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안 가할 수 있지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법적 제재가 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방끌이 배회도 청소년 비해입니다. 유흥업소 출입, 그리고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 관람, 뭐 이건 다들 뭐 재미로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저는 불행히도 범생이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해본 것 같아요. 성인 오락실 출입, 단란 주접 출입, 무단 가출, 시험 중 부정행위, 또 부모님의 도장이나 사인을 도용하고 무단 결석 이것을 다 그냥 뭐 이렇게 가볍게 하는 것이 이 비행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청소년 비행의 원인 중에 가장 어뜸이 가정 환경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인생 초기에 있어서 부모님의 역할은 많은 의미에서 심리적, 행동적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지원하지 않거나 소홀할수록 자녀들이 비행에 관여할 그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린 시절부터 부부가 불화하고 폭력을 쓰고 부모가 별거하고 가족 해체를 경험했다면 그런 게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고 자랐다면 더 비행으로 갈 가능성은 더 높은 거죠. 반드시 그것이 비행으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의 비행은 건강하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 생기는 청소년들의 혼돈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변화가 막 이렇게 격동의 시기인 청소년들이 가정까지 안정적이지 못하다면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뭐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년 비행의 첫째 원인은 부모님의 환경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차적 원인은 자신과 가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또 학교 교육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정말 학교라는 것이 좋은 의미인데 그 역기능도 지금 현재 너무 많다 보니까 청소년 비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학교가 갖고 있는 입시 유죄 교육제도, 획일적인 교육 과정 및 성적 평가, 열악한 교육 환경, 비인간적인 교육 풍토 등 또 공부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개인주의, 요령주의, 출세주의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가치관을 심어줌으로써 이것들이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청소년들의 특성은 부모나 교사의 말보다는 또래 집단의 규범이나 가치를 더 쉽게 받아들이며 무비판적으로 또래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죠? 정말 청소년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 성인들 봐서는 어떻게 저런 유치한 행동을 할 수 있나. 당연히 결과론적으로 볼 때 잘못된 행동인데 왜 저렇게 할까
라는 것을. 그러니까 자꾸만 부모님들은 보면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도 결과가 뻔한 것을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행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어떤 실패도 경험하면서 또 자란 겁니다. 아무리 말로보다는 자기가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금의 어떤 그런 여백도 남겨두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교과서적인 답만 자꾸 주려고 하면 이렇게 갑갑해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스스로 이게 잘못된 거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도 한다는 것 의미에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혼자서 시간을 때우는 일이라는, 뭐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게 되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공부를 하기 싫고 자신의 이야기들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고 답답해서 소리하다 콱 지르고 싶은데 그러면 또 야단치고 그럴 장소도 없고, 이것이 요즘 아이들 불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어른들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산에 가서 미친 듯이 가음 지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공간과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전한 문화 놀이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또 청소년이 가정과 학교를 떠나 그 다음으로 성장 환경으로 접하는 곳이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 미숙한 청소년이 성인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내딛는 정말 새로운 환경입니다. 사회에서는 성인들과 청소년 공간을 구별을 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같은 공간을 해서 뭐 거리를 청소년 거리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같이 서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사회가 지닌 다양한 욕구 충족과 욕구 실현을 위한 장소들은 비교육적이고 반교육적인 것도 흔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텔레비전 인터넷을 보면 폭력이 미화되고 선정적인 노출이 아름다움으로 소개되고 쾌락주의에 익숙해 있고 부정적인 사건 사고를 통해 불건전한 문화를 접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지금 현재 사회의 현 주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는 다르게 배웠는데 사회는 교과서에 나온 거 너무나 다르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우리가 또 사회가 교과서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혼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 한국에서도 고등학생 때 무조건 공부하다가 대학교 가니까 새로운 세상이 있으니까 저희들 때는 뭐 데모도 하고 했던 것이 이거는 아닌데 라는 속고 살았다는 것에 대한 강한 반발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좀 그러다 보니까 막 세상이 다 그래 사는데 하면서 자신의 정상적인 못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지거나 합리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더 심각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성적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사회는 부정적인 성가치관을 형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적 문란과 성폭행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요인들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비행 행위를 하도록 유혹하고 또 유해 환경의 중독자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혹은 세상에서 가장 흔하고 넓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그곳에 빠져들게 되면 나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유혹의 세상은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정말 촘촘하고 튼튼하게 강한 덫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부분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는 문제 성향을 보이지 않더라도 청소년기에 되면 한시적으로 비행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일시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청소년들의 몸은 이미 청소년 정도 되면 다 성수에 어른 몸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이미 다 자랐습니다. 하지만
지위적으로 성인의 지위에 오르지 않고 그것을 사회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충분히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데 어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가 잘할 수 있다 이러면서 막상 일이 터지면 네 아직 어리다 이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머리는 다 압니다. 그렇지만 행동하는 거 보면 아직까지 너무나 아이 같은 그죠? 미성숙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불만들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상황들도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이 시기가 성장을 위해서 하나의 진통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이 시기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부정적이고. 그렇다면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청소년만이 아니라 젊은이들도 본능적으로 무료불평의 상태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무료불평이란 마음에 맞는 일이 없고 무료하고 그 끝에 남는 것이 불평이다. 뭔가 하고 싶은데 세상은 기회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인정해 주지 않고 때로는 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무료불평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건전해지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무료불평을 어떻게 창조적 에너지로 바꾸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 그 넘치는 열정들을 청소년이 넘치는 그런 정열들을 어떻게 창조적인 에너지로 바꿔줄 수 있는가 그것이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일 것 같아요. 그것만 되면 정말 사회는 발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무료불평의 상태를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이런 거로 막 푼다면 사태는 더 심각해집니다. 정말 자신이 지닌 화에 대해서는 남에게 퍼붓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한번 화에 대해서도 분노에 대해서도 한번 다룰 건데 참 이것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이게 정말 건전한 창조적인 에너지로 발산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청소년 시기에는 모든 것이 못마땅하고 눈에 보이는 것마다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참 그 어쩝니까? 눈을 닦아줄 수도 없고. 또 일찍이 비행을 시작한 비행 청소년들이 보면 그 자신들이 건져받지 못하는 독립성을 지니고 있고 또 자신들이 가질 수 없는 물건들도 또 가지고 있고 성인들의 권한과 그 누리는 것을 다 누리고 있으니까 이 비행 청소년들이 도리어 우상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습니까? 이들이 일반 청소년들을 자석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 다 담배 피는 것도 이렇게 다 멋있어 보이고 술 마시는 것도 그것을 하나의 어떤 성인이 된 인정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반사회적인 행동 이런 것을 본받게 됩니다. 사실 문제의 청소년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의 어른이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는 모두 정상적이지만 이후 주위 환경에서 마치 범죄가 하나의 생활 방식인 양 고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다면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주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모방 이론인데요. 옛날에는 범죄 행위를 단순히 뭐 생물학적 결함, 뭐 뇌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아니면 심리적 장애, 기능 장애 정도로 봤지만 이 범죄도 다른 정상적인 행위와 마찬가지로 모방에 의해서 그 학습에 의해서 온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학습되어진다는 거죠. 다만 어떤 병리적인 현상, 심리적인 현상만 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청소년들은 감각적이고 촉감적인 것에 무방비로 노출될 때 균형 감각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삶 안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물과 세상을 과장돼 보이거나 비판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봐야 할 그 기준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균형이 안 잡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균형 감각이 없어 이렇게 평행 감각이 없다면 마치 땅이 올락날락 그런다며, 그죠? 제 친구도 하나 대학교 때 자전거를 음주하고 자전거를 탔는데 자기는 잘 가는데 땅이 올라오더래. 정말 땅이 올라온 겁니까? 자기가 균형 감각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항상 그래도 남 탓하는 게 땅이 올라오고 사회가 그렇고 이렇게. 그러니까 균형 감각을 지닌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균형 감각을 잃으면 미래는 어두울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현실을 볼 때 어른도 끊어야 될 술과 담배를 공공연하게 청소년에게 권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국가적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술 회사나 담배 회사는 당연히 마케팅을 하고 또 미래의 어떤 이렇게 구매자인 청소년에게 잘 이렇게 어필하는 걸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해독을 안다면 적어도 광고나 이런 거는 특히 10대들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이런 사람들은 광고에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도 자제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거 모든 걸 따라한다는 거예요. 옷도 입는 거 머리까지도 다 따라하는데 그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이러면 그것을 따라하고 싶은 충동이 얼마나 더 생기겠습니까? 제가 텔레비에서 나와서 그렇게 하면 아마 술하고 담배를 다 끊겠지만 이 웃는 거 보니 진짜 끊네. 그런 의미에서 참 이렇게 뉴욕 시장의 결단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얼른 그런 시장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뉴욕 시장은 결단했답니다. 그게 판매대에 보이는 곳에 진열해서 나서 술이나 담배를 못 팔게 합니다. 정말 선진국은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더 판매 광고를 하고 한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데서 이렇게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에서 선진국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그런 광고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날은 더 다양한 모습의 청소년 병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따지기 전에 비행 청소년의 문제는 다만 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곧 우리 가정의 문제고 우리 학교의 문제고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 청소년이 오늘도 거리를 방황하며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비행 청소년들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행포로 병든 청소년들의 허물을 탓할 수 없습니다. 탓하기 이전에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너는 걸러먹었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라고 몸슬놈 취급을 합니다. 나아가 네 멋대로 살아라. 네 인생 네가 사는데 라고 방치한다면 하나님께 혼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실 일입니다. 남의 새끼 어찌됐든 내 자식만 잘 간수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면 좋겠습니다. 잘 자란 내 자식이 잘못 자란 남의 자식 때문에 망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청소년이 바르게 자라도록 마음을 모아야 할 이유입니다.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는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꾸려지는 한국적 사고방식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개천의 용기 나지 않는데 사실 건전한 사회는 계층 간의 이동이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노력하면 정말 하늘 축복받고 잘 살 수 있다는 거. 그죠? 그것이 막힌다면, 원천적으로 막혀버린다면 그 사회는 건전한 사회가 아닙니다. 범사회적이고 범교회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들의 영혼을 치유할 직무에 소홀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인간의 삶은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고
공동체 삶 안에는 언제나 윤리적 요소가 자리합니다. 정말 윤리는 모든 사람의 능력을 키워 인류의 행복에 이바지하도록 합니다. 그러기에 행복한 윤리입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윤리가 아니라 우리를 행복으로 내 혼자만 아니라 더불어서 온 인류가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 윤리라는 거. 그래서 윤리에 대한 오해를 좀 벗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오해하니까 내가 이렇게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윤리가 얼마나 좋은 건데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 주님 닮은 사랑으로 자신에 맡겨진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정말 청소년이 머물고 싶은 가정, 학교, 사회, 교회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세상에서 정말 흥행하고 있는 폭력의 언어를 고발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지금 세상에서는 말로 서로를 죽이고 있다니 정말 안타깝고 심각한 현상입니다.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을 경외하며 다스리는 이는 구름 끼지 않는 아침, 해가 떠오른 그 아침의 햇살 같고 비온 뒤의 찬란함, 땅에서 돋아나는 새싹과 같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에게 세상에게 사랑을 베풀라 하셨습니다. 모두에게 사랑을 실천하여 사랑의 삶을 가르칠 의무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이가 당신을 경외하여 당신을 찬송하게 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당신의 뜻을 알면서도 이루어드리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을 몰라 헤매는 청소년들을 손가락질하며 도리질하며 외면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비좁은 저희 생각을 뜯어 고쳐주시고 왜소한 저희 마음을 당신 사랑으로 넓혀 주십시오. 당신 사랑으로 땅에서 돋아나는 새싹 같은 청소년들에게 아침 햇살 같고 찬란한 빛을 선물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